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네, 오늘 좀 AI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10월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한 이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난해부터 이 AI라는 테마가 꾸준히 시장을 견인해온 가운데 여전히 이 AI 랠리는 계속해서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증시를 하는 분이면 모를 수도 없는, 몰라서도 안 되는 그런 분이죠. 또 그런 기업이 된 엔비디아가 있고요. 또 이제 엔비디아 말고도 점점 이 AI 밸류체인 전반으로도 시장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원자력 에너지가 있죠. 아마존의 경우에도 원자력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또 계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구글 역시 카이로스 파워와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클라우드 3대장이 모두 원자력 기업과 에너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내용 조금만 더 짚어보자면요. 언급드린 세 기업들은 각각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과거에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제 먼저 지금 보고 계신 건 구글입니다. 구글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여기서 24/7, 그러니까 24시간 일주일에 7일 내내 완전히 탈탄소 에너지로만 이제 자신들의 시설을 굴리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30년까지 카본 네거티브, 그러니까 더 이상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것이다, 탄소를 줄여나갈 것이다, 이런 목표를 제시한 바 있죠. 여기 밑에 사진에 보시면은 2025년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출해온 그 탄소를 오히려 제거하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조금 더 목표 기간이 긴데요. 이들은 탄소 배출을 제로로 줄이는 것을 2040년까지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조약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고, 또 정부에서도 이를 권장하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나 혹은 때로는 이를 강제하기 위한 그런 제재들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기업들도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마음같이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19년 대비 48%나 탄소 배출량이 늘어났고요. 지금 그래프를 보셔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보실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 또한 탄소 배출량이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고, 2023년에 무려 배출량이 29.1%나 늘어났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치와 비교하면 현재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아마존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상황이 나은데요. 추세는 다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런데 사실은 이 기업은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의 절대값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대비 훨씬 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다 줄여나가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탄소 목표를 기업들이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AI에 의해서 전력 수요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검해야 할 사안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는 해당 에너지원이 친환경인가를 봐야 되고요. 지금 당장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하니까 이것이 빠르게 건설될 수 있는가, 그 에너지원이 계속해서 가동을 할 수 있는가, 가동률이 높은가.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해가 없으면 가동이 안 되고 바람이 안 불면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시설을 지어놓고 이걸 놀리면은 안 되니까 가동률이 높은지도 보게 되고, 그리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생산량이 높은지, 이런 것들도 함께 점검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선택은 원자력으로 몰린 셈입니다. 실제로 덕분에 원자력 에너지 관련주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는데요. 대표적으로 NLR이나 NUKZ 같은 원자력 에너지 ETF의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 어떤 곳인지 간략히 살펴보면요. 먼저 세계 최대 우라늄 기업 중 하나인 카메코가 있고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도 잠깐 언급드린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또 소형 원자로 기업인 오클로 등이 대표적으로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원자력 에너지 이야기까지도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 다음이죠. AI 밸류 체인은 이제 어디까지 또 확장이 될까요? 주요 빅테크들의 AI에 대한 자본 지출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기미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AI와 관련된 밸류 체인도 더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수혜 기업도 더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CEO가 말한 것처럼 이런 시기에는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대 투자의 위험보다 훨씬 더 높은 법이니까요. 흔히 기술 산업의 발전을 놓고 IPA 프로그레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곤 합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인프라, 그 다음 플랫폼,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순으로 산업이 발전한다라는 뜻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부 다 인프라에 치중해 있었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위한 반도체도 인프라고, 에너지도 인프라고, 점점 이 밸류체인이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까지 어떻게 또 이어져 나갈지를 한번 좀 간략히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인프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인프라의
밸류체인 발전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기업들이 반도체를 구매해서 데이터 센터를 차렸고 원자력 에너지 기업이랑 파트너십도 맺어서 전력도 확보해 가고 있는데, 그럼 다음 수순은 어딜까요? 바로 보유한 인프라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참고로 이런 어떤 효율성은 바로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얻은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 보유한 NVLink라는 기술이 GPU 간 통신 대역폭을 확장해서 실제 데이터 센터가 큰 대규모 스케일로 지어졌을 때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주목받는 인프라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트랜시버 시장입니다. 트랜시버는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또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인데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입니다. 우리가 AI 반도체를 통해서 연산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인퍼런스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외부로 내보내야 하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를 광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할 수 있다면 데이터를 글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전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버 간 데이터 송수신 속도가 극한으로 끌어올려지니까 그만큼 효율성도 제고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통신 인프라의 미비로 오히려 이 속도가 저하되거나 병목 현상이 발생해 버린다면은 이는 좋은 장비를 놓고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바로 반도체가 전기 신호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광신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광신호와 전기 신호, 이 두 종류의 신호를 상호 변환시킬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트랜시버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2023년 초 AI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트랜시버 시장의 수요 곡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기업이 바로 코히런트입니다. 지난 2분기 30년간 연평균 30% 수익을 기록한 전설적인 투자자죠. 드러켄밀러의 13F 공시에서 포트폴리오 비중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이어서 많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 분야에서 한 가지 재밌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트랜시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밑에 있는 사진처럼 바로 광연결을 받을 수 있게끔 반도체 자체가 그냥 광연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 중이에요. 이를 CPO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다음은 한번 플랫폼 분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다음에는 이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어떤 플랫폼이나 여러 툴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곳에는 또 어떤 투자의 기회가 있을까요? 실제로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애널리스트들은 플랫폼 주식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기업들을 꼽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이건 두 말해야 입 아픈 수준이죠. 이미 많이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많은 AI 앱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곳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도 데이터도 몽고DB, 스노우플레이크, 엘라스틱 등이 또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플랫폼 기업들은 물론이고 또 하나 이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빅데이터 분야입니다. 지난 7월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보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AI의 원동력이 되는 데이터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MIT 연구팀이 데이터 프로방스 이니셔티브에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쓰여진 기사였는데요. 이 내용을 단순히 요약을 하자면은 쉽게 말해 중요한 웹소스들이 이제는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미디어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기업과 저작권을 놓고 소송전을 여러 차례 벌이기도 하는 등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를 했죠. 흑백요리사에서 최현석 셰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셰프보다 더 높은 것은 재료라고요.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훈련 알고리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셋인데요.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리 AI로 훈련시켜도 좋은 인퍼런스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I 산업에서 우리가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각 적용 분야별로 AI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당연히 일가견이 있는 클라우드 3사 역시 당연히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이외에도 주민포나 콘들 아니면은 메타나 X 같은 SNS 기업들도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고 있는 플랫폼인 만큼 이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좋은 학습 데이터로 데이터셋으로 만들 수 있을지 혹은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또 사업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AI의 밸류 체인을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이 사업 기회가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나 산업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 함께 참고하셔서 AI 투자에 있어서 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TF 기초부터 유형별 총정리까지 머니네버슬립에서 단 3시간 만에 미국 ETF를 총정리하는 라이브 강의를 진행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